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골 여자가 현우 의료재단 설립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300억 원. 대형 종합병원 2개를 짓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 돈의 주인은 다름 아닌 수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멸시했던 그 변변찮은 시골 여자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시어머니가 손에 든 서류를 떨며 소리쳤을 때 수민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2년 전 임신한 몸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그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 수민의 눈앞에는 폐허가 된 현우의 병원이 서 있었습니다. 운영난으로 문을 닫은 그 자리를 이제 수민의 재단이 인수하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했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며느리가 대형 병원을 차려줄 만한 부잣집 딸이었는데 정작 그런 딸이 코앞에 있었던 걸 몰랐던 거죠. 수민이 돌아보는 곳곳에는 지난날의 굴욕이 생생했어요. 현우와 지은이 바람을 피웠던 그 침실, 시어머니가 음식에 머리카락을 넣고 시골에서 온 애는 이런 것도 구분 못하냐며 비웃던 식탁, 그리고 민준을 시켜 불륜 누명을 씌우려 했던 것일까지.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수민의 발끝에 깔린 대리석 바닥은 현우가 평생 꿈꿔왔던 고급 병원의 그것이었고 벽에 걸린 현우 의료재단 명패에서 현우의 이름은 이미 지워져 있었어요. 복수라는 건 이런 거구나. 수민이 중얼거렸을 때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아빠를 닮은 현우의 흔적이 있었지만 수민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3년 전의 수민은 정말 평범한 시골 처녀였어요. 푸른 들판이 끝없이 펼쳐진 충청도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수민은 매일 아침 달구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구멍가게 앞에서 동네 할머니들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저녁이면 강아지 복돌이와 함께 논두렁길을 거닐었어요. 아버지는 늘 수민에게 오늘 뭐하고 놀았는지 물어보셨어요. 거친 손으로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마치 수민이 여전히 어린아이인 것처럼 말이에요. 수민의 부모님은 정말 소박한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농사일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동네 잔치가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음식을 준비하셨죠. 부모님의 입버릇은 우리 딸은 공주님 같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수민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셨거든요. 고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서울까지 가서 중고 피아노를 사오셨고 대학 등록금도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어요. 수민이 우리 형편에 이런 거 괜찮냐고 걱정스럽게 물으면 아버지는 항상 걱정 말하며 아빠가 다 알아서 한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여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왜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짓는지 말이에요. 수민은 그저 착하고 순수한 시골 처녀였어요. 서울 의대에 다니는 현우를 만난 것도 순전히 우연이었죠. 대학교 의료봉사 프로그램으로 마을에 온 현우와 눈이 마주쳤을 때 수민의 심장은 처음으로 두근거렸어요. 현우가 혈압 측정 받으러 왔냐고 부드럽게 물어봤을 때 수민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도시에서 온 그 남자는 수민이 지금까지 만나본 그 누구와도 달랐거든요. 깔끔한 옷차림에 똑똑해 보이는 안경, 그리고 무엇보다 수민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좋았어요. 수민이 그냥 구경하러 왔다고 말하자 현우는 그래도 한번 재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젊은 분들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혈압이 높은 경우가 있다면서 말이에요. 현우는 정말 친절했어요. 혈압을 재는 내내 수민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농담도 하고
서울 이야기도 들어줬죠. 현우가 여기 정말 공기가 좋다며 서울에서는 이런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들다고 말했어요. 수민이 도시 생활이 힘드냐고 물으니 현우는 조금은 그렇다고 답했어요. 의대 공부도 어렵고 집안 기대도 크다면서 말이에요. 그때 현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면 힘이 난다고 말했죠. 수미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가 싶어서 말이에요. 의료봉사가 끝나고 현우가 마을을 떠날 때 수미는 용기를 내서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냐며 마을에 또 오시면 안내해드리겠다고 말했어요. 현우는 웃으며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정말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마을 안부를 묻는 문자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죠. 현우가 수민 씨는 참 순수하다고 말했어요. 도시에서는 만나기 힘든 그런 순수함이 있다면서 말이에요. 현우의 말에 수민은 행복했어요. 자신의 단순함이 부끄러웠는데 오히려 그걸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신기했거든요. 6개월 후 현우가 정식으로 사귀자고 했을 때 수민은 꿈꾸는 기분이었어요. 현우가 수민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어요.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쳤는데 수민을 만나고 나서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정말 달콤했어요. 현우는 주말마다 마을로 내려와 수민과 시간을 보냈고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죠. 아버지는 사위 될 사람이 의사라며 우리 딸 복이 많다고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죠. 어머니가 수민에게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랑 결혼하면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수민은 괜찮다며 현우 오빠는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현우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1년 후 현우가 프로포즈했을 때 수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현우가 나와 결혼해달라며 수민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수민은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수민은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현우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시 눈을 마주치시더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현우 집안에서 우리 집 형편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수미는 아니라고 답했어요. 현우 오빠는 자신이 시골에서 자란 걸 오히려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결혼은 다를 수 있다며 혹시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걱정하시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길 줄은 말이에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현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 하는데 조금 신경 쓸 게 있다고 말했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어색함이 있었어요. 수미는 궁금했지만 깊이 묻지 않았죠.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는 건 당연히 긴장되는 일이니까요. 수민이 무슨 신경 쓸 일이 있냐고 물으니 현우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을 흐렸어요. 그냥 엄마가 조금 까다로우시다며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했어요. 며칠 후 드디어 현우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 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수미는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30층을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죠. 현우가 긴장하지 말라며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현우 자신이 더 긴장해 보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어요. 현우의 어머니는 수민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어서 오라고 인사는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길이 수민을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수민이 입고 온 옷, 들고 온 가방, 심지어 신발까지 빠짐없이 체크하시는 것 같았죠. 수민이 90도로 인사하며 수민이라고 소개했지만 시어머니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라며 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어요. 거실에 앉은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수민이 인사를 드려도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시며 앉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차는 수민에게만 주지 않으셨죠. 현우와 시아버지에게만 주시고는 수민 앞에는 물 한 잔만 놓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수민에게 어디 사냐고 물어봤어요. 충남 예산에 살아요. 아, 시골이네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가게요? 어떤 가게? 동네 구멍가게요. 아, 그 아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실망, 경멸, 그리고 역시 그렇구나 하는 체념까지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현우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부엌으로 데려가셨어요. 수미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졌는데 그분은 여전히 신문만 보고 계셨죠.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가 조용했지만 수미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현우에게 정말 그 애랑 결혼할 거냐고 물었어요. 현우가 수민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답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이면 뭐하냐며 의사인 내가 시골 가게 딸이랑 결혼한다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말했어요. 현우가 사랑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사랑? 현실을 봐라, 현우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격에 맞는 사람이어야지. 수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격에 맞는 사람. 자신은 현우에게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병원 개업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냐며 처가에서 도움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시골 가게에서 뭘 도와준다는 거냐며 지은이도 있잖냐고 말했어요. 지은이라는 이름에 수민의 귀가 번쩍 열렸어요. 현우가 지은이는 예전 일이라고 했어요. 예전 일이 뭐야? 지은이 아버지는 대형병원 이사장이시고 지은이도 약사야. 너한테 딱 맞는 사람이지. 대화가 끝나고 현우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현우가 수민에게 그만 가자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는 계속 말이 없었어요. 수민이 먼저 입을 열었죠. 오빠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처음이라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현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하다며 조금 시간을 가져보자는 내용이었어요. 수미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현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만났을 때 현우의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수민아,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왜요? 갑자기 왜 그래요?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수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부모님 반대에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니요. 수민이 저희가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수민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는 너무 달라. 뭐가 달라요? 저도 대학 나왔고 오빠를 사랑해요. 그게 다가 아니야.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수준이. 현우가 말을 하다 말았어요. 하지만 수미는 알 수 있었죠. 자신이 가난한 시골 출신이라서 안 된다는 뜻이라는 걸 말이에요. 수민이 그럼 지금까지 만난 건 뭐였냐며 놀이였냐고 물었어요. 아니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하지만 결혼할 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죠?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죠. 그런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민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현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정말이야? 네, 확실해요. 어떻게 하지? 현우의 당황한 모습에 수민은 더 절망스러웠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걸 기뻐하기는커녕 걱정부터 하다니요. 수민이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수민아, 부모님이 알면 정말 큰일 날 거야. 그래도 아기가 있는데. 결국 현우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수민 씨, 나와서 만나자.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수민 씨, 솔직히 말해요. 일부러 임신한 거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현우랑 결혼하려고 일부러 아이를 가진 거 아니에요? 수민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보다니요. 수민이 절대 그런 게 아니라며 정말 우연이라고 말했어요. 우연이라고요? 피임도 안 하고 우연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죠. 수민이 제발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부탁했어요. 목소리를 낮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당신 같은 애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이 망가지는데.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수민이 정말 현우를 사랑한다면 포기하라고요. 포기요? 아이도 지우고 현우도 포기하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수민이 그런 건 너무하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뭐냐며 수민 때문에 현우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냐고 소리쳤어요. 친구들은 다 좋은 집안 며느리 얻어서 병원 차리고 하는데 우리 아들만 시골 처자 때문에 어쩌냐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수민을 짓밟았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현우에게 걸맞지 않다고, 아이도 지우고 사라지라고. 시어머니가 협박했어요. 만약에 계속 버틴다면 현우를 포기할 거라고요. 상속도 안 해주고 의대 등록금도 더 이상 안 대주겠다고 했어요. 그 협박에 수민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생각해 보라며 일주일을 주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가고 나서 수민은 한참을 울었어요. 뱃속의 아기와 현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니 너무 잔혹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사흘 후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했어요. 만났을 때 현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민아, 우리 결혼하자. 정말이에요? 현우가 부모님을 설득했다고 했어요.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포기하냐면서 말이에요. 수민은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하지만 현우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현우가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고요. 무슨 조건이요? 부모님이 인정할 때까지는 조금 참아야 해.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잘 보여야 해. 수민은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결혼식은 정말 초라했어요. 현우 쪽 하객은 거의 없었고 시부모님은 내내 인상을 찌푸리고 계셨어요. 신혼여행도 없었죠. 현우가 병원 실습 때문에 바쁘다고 했거든요. 신혼집은 현우의 부모님 집 근처 작은 투룸이었어요. 전세금도 수민의 부모님이 대주셨죠. 부모님은 우리 딸 고생하지 말라고 하시며 아낌없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수민은 미안했어요. 부모님께 계속 짐만 지우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결혼 초기만 해도 현우는 그나마 수민에게 잘해줬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구박이 시작되면서 점점 달라졌어요. 현우는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아직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수민이 힘들어해도 참으라는 말만 했죠.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아침 밥상을 차려드렸는데 시어머니가 반찬 투정을 했어요. 이게 뭐야? 밥도 제대로 못해? 수민이 입맛에 안 맞으시냐고 물었어요. 입맛 문제가 아니야. 간이 너무 세고 반찬 가짓수도 적고 현우 아버지는 반찬이 많아야 드신다고 했잖아. 수민이 다음부턴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어요. 신경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센스가 있어야지. 역시 시골에서 자란 애는 달라. 그런 식으로 매일 모욕을 당했어요. 청소를 해도 요리를 해도 뭘 해도 트집만 잡으셨죠.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는 더 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임신했다고 게을러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때는 임신해도 농사일 다 했다면서 말이에요.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 힘든데도 청소며 빨래며 다 시키셨어요. 현우에게 말해도 소용없었죠. 현우는 엄마가 그러시는 게 다 우리를 위해서라며 조금만 참으라고 했어요. 참아라, 참아라. 현우는 그 말만 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수민을 우리 며느리라고 소개했어요. 친구분들이 수민을 훑어보며 수군거렸어요. 한 분이 되게 소박하게 생겼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온 애라 그렇다며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고 대놓고 말했어요. 수민은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른 분이 그래도 이쁘긴 하다며 아들이 좋아했겠다고 했어요. 뭘 좋아해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원래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훨씬 나은 애였어요. 수민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배가 불러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죠. 시어머니가 명령조로 차나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수민은 부엌에 가서 차를 우렸는데 손이 떨려서 찻잔을 깨뜨렸어요.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이게 뭐야? 그것도 제대로 못해? 수민이 죄송하다며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했어요. 다시 준비하긴 뭘 준비해? 손님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깨진 찻잔 조각을 들고 수민에게 소리쳤어요. 그때 날카로운 조각이 수민의 손목을 긁었어요. 수민이 아프다고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 이런 것도 못하고.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혼나는 수민을 보며 친구분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분이 신부가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수민을 깎아내렸어요. 수민은 상처를 입은 손목을 감추고 새로운 차를 준비했어요. 그날 밤 현우가 돌아왔을 때 수민은 그 일을 말했어요. 수민이 오늘 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너무 심하게 했다고 말했어요. 또 뭔 일이야? 현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수민이 찻잔을 깨뜨렸는데 너무 심하게 혼내셨다고 설명했어요. 수민아, 너도 조심해야지. 손님 앞에서 실수하면 엄마가 체면이 서겠어? 수민이 손목도 다쳤다며 보여줬지만 현우는 대충 보고는 약 발라놓고 자자고 말했어요. 내일 또 병원 가야 해서 피곤하다면서 말이에요. 그때 수민은 깨달았어요. 현우에게 자신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불편한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임신 8개월째 수민은 심한 입덧으로 고생했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 냄새를 맡으면 토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일부러 기름진 요리를 많이 시켰어요.
시어머니가 임신부는 영양 섭취를 잘해야 한다며 이것도 못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어요. 수민이 정말 토할 것 같다고 했어요. 토하면 어떡해? 뱃속 아기 생각해서라도 먹어야지. 억지로 먹다가 토하면 또 혼났어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흘리고 토하고 정말 지저분하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끝이 없었어요. 심지어 수민이 병원에 갈 때도 타박했죠. 시어머니가 요즘 임신부들은 병원을 너무 자주 간다며 우리 때는 그냥 집에서 낳았다고 했어요. 수민이 정기검진은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기검진이라고 해서 매번 갈 필요 있어? 돈도 아깝고.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명품 가방을 사는 데는 아낌없이 돈을 썼어요. 어느 날 수민이 현우를 기다리다가 지은이라는 여자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됐어요. 현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와서 확인했는데 지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오빠 잘 지내냐며 가끔 생각난다는 내용이었어요. 수민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현우에게 물어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냥 의대 동기라며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지은이가 약사 시험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똑똑한 애라며 현우랑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저 시골 처자만 없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이미 아이까지 가졌는데 어쩌겠어. 참 안타까워. 수미는 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시부모님이 지금도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다니요. 그날 밤 현우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지은이가 누구냐고 어머님이 그 사람 얘기를 하시던데 말이에요.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 수민이 그냥 궁금해서라며 어머님이 그 사람과 현우가 결혼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 말했어요. 수민아, 과거 일이야. 신경 쓰지 마. 수민이 과거 일이면 왜 지금도 연락하냐고 물었어요. 연락한다고 뭐가 문제야? 그냥 친구 사이인데. 현우가 화를 내는 모습에 수민은 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수민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산 위험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현우가 시어머니에게 수민이가 조산 위험이라며 좀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임신부가 몸조리를 못해서 그래.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오히려 더 심하게 굴었어요. 수민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 게으르다고 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조심성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수민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간 날이었어요. 다행히 아기는 괜찮았지만 수민은 하루 입원해야 했어요. 그런데 현우가 말했어요. 수민아, 미안한데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못 있어줄 것 같아. 무슨 약속이에요? 의대 동기 모임이야. 미리 약속된 거라서. 수민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동기 모임이 더 중요하다니요. 수민이 혼자 있기 무섭다고 말했어요. 간병인을 불러줄게. 하룻밤만 참아. 현우는 정말로 가버렸어요. 수민은 혼자 병실에서 울었어요. 이런 게 결혼 생활인가 싶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현우가 병원에 왔을 때 수민은 냉담하게 말했어요. 어제 즐거우셨어요? 현우가 미안하다며 정말 중요한 자리였다고 변명했어요. 저보다 중요한 자리가 뭐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네트워킹이 중요한 거 알잖아. 현우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간병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 어제 남편분이 다른 여자랑 오시더라고요.
수민의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예쁜 여자분이랑 같이 왔다가 금세 가시더라고요. 병실 앞에서 뭔가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수민이 현우를 쳐다보자 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현우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현우가 오해라며 지은이가 우연히 왔다고 변명했어요. 지은이요? 그 지은이가 어떻게 여기 온 걸 알았어요? 현우가 자신이 말했다고 대답했어요. 왜요? 왜 그 사람한테 제가 입원한 걸 말해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미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동기 모임이었을까? 아니면 지은과 만난 걸까? 수민이 진짜 동기 모임이었냐고 물었어요. 왜 자꾸 의심해? 정말 동기 모임이었다니까. 하지만 현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수민은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한지 말이에요. 수민이 아들 준호를 낳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시어머니는 손자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수민은 완전히 무시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준호라며 할머니가 안아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기만 보면 웃으시던 시어머니는 수민에게는 더욱 차갑게 굴었어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모유도 부족하다며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어요. 산후조리원도 보내주지 않고 산후도우미도 안 불러주면서 혼자 다 하라고 했어요. 수미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아기를 돌봐야 했죠. 현우는 레지던트라 바쁘다며 집에도 잘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도 아기가 울면 짜증부터 냈죠. 현우가 왜 이렇게 우냐며 좀 조용히 안 되냐고 소리쳤어요. 신생아는 원래 많이 울어요. 다른 집 아기들은 안 그러던데. 수미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밤새 아기를 돌보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의 구박까지 견뎌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수미는 우연히 현우의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현우가 샤워하러 간 사이에 메시지가 와서 확인했는데 지은이었어요. 오빠, 오늘 만날 수 있냐며 할 얘기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수민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더 확인해 보니 지은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져 있었어요. 지은이 요즘 어떠냐며 힘들지 않냐고 물었어요. 현우가 많이 힘들다며 집에서도 스트레스라고 답했어요. 지은이 그럴 줄 알았다며 오빤 원래 자유로운 걸 좋아했잖다고 말했어요. 지은이 말이 맞아. 너무 갑작스럽게 결혼하게 됐어. 수미는 그 대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현우가 자신과의 결혼을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더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현우는 엄마가 자꾸 지은이 얘기를 한다고 말했어요. 지은과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말이에요. 지은이 아직 늦지 않았다며 이혼이라는 것도 있잖다고 답했어요. 현우가 지은아 라고 불렀어요. 오빠, 나 아직도 오빠 좋아해. 기다릴게. 수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니요. 현우가 샤워에서 나왔을 때 수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다음 날 수미는 현우가 출근한 후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지은이라는 분이 누구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 현우 오빠가 그분과 연락하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그러냐며 지은이는 정말 좋은 애라고 했어요. 현우랑 잘 어울린다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지은이라는 사람을 칭찬했어요. 수민이 현우와 연인 사이였냐고 물었어요. 그렇지. 서로 정말 사랑했어. 지은이가 유학을 가면서 헤어졌지만 아직도 서로 좋아해. 시어머니의 말에 수민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민이 그런데
왜 자신과 결혼하게 됐을까 하고 물었어요. 그야, 너 때문이지. 아이를 가져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는 수민의 기분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수민은 현우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오빠 지은이란 사람과 계속 연락하고 있죠? 현우가 당황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 수민이 그냥 궁금해서라며 어머님이 그분 얘기를 하시더라고 말했어요. 가끔 안부 정도만 묻는 거야. 수민이 가끔이 아니라 자주 연락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민아, 너 혹시 내 휴대폰 봤어? 수민이 안 봤다며 그런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고 물었어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현우의 태도에서 수민은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수민은 용기를 내서 친정에 전화했어요. 엄마, 저예요.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딸이라며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셨어요. 아기는 잘 크고 있냐고도 하셨고요. 수민이 네, 잘 크고 있다며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올라오실 수 있냐고 물었어요. 왜? 무슨 일 있니? 수민이 아니라며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민아, 혹시 시댁에서 너 힘들게 하니? 수민이 아니라며 그냥 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어요. 수민은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서 말이에요. 이틀 후 부모님이 올라오셨어요. 오랜만에 본 부모님의 따뜻한 품에서 수민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수민을 안으며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엄마. 어머니가 괜찮기는 뭐가 괜찮냐며 얼굴이 다 상했잖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수민을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버지가 시댁에서 수민을 함부로 대하냐고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빠. 그냥 육아가 힘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부모님은 눈치채셨어요. 수민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그 태도가 정말 차가웠어요. 시어머니가 어서 오라고 건성으로 인사만 하고는 별다른 대접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민에게 말했죠. 친정 부모님 오셨으니까 잘 모셔드려. 마치 수민이 혼자 처리하라는 식이었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딸이 혹시 부족한 게 있나요? 시어머니가 부족한 게야 많다며 아직 어려서 그런가 살림살이도 서툴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부모님 앞에서도 수민을 깎아내렸어요. 그날 밤 수민은 부모님과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정말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수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그제서야 수민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의 구박, 현우의 냉대, 그리고 지은이라는 여자의 존재까지. 부모님은 수민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화가 나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뭐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 딸을 대한다고? 어머니가 더 이상 참을 필요 없다며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요? 그때 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어요. 수민아, 아빠가 숨겨온 게 있어. 이제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빠가 숨겨온 게 뭐예요? 수민이 궁금해하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수민아, 사실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땅을 많이 샀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면서 말이에요. 수민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부자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래, 수민아. 현재 우리 자산이 300억 정도 돼. 300억이요? 수민은 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부모님이 3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니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가난한 집 딸이라고 생각하며 시댁에서 온갖 무시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수민이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냐며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설명하셨어요. 수민아,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결혼 상대방 말이야. 우리는 너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 너까지 알면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숨겼던 거야. 수민이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척 하신 거냐고 물었어요. 그렇지. 구멍가게는 마을의 가게는 하나쯤 있어야 동네 어르신들이 좀 편하실 것 같아서 하는 거고 농사는 시골에 살면서 몸을 움직여야지. 마을 분들과 품앗이도 하고. 하지만 진짜 수입은 따로 있어. 수미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여유롭게 자신의 교육비를 대주실 수 있었는지, 왜 전세금도 쉽게 마련해 주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셨는지까지 말이에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어.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수민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어요. 내일 현우네 집에 가서 모든 걸 공개할 거야. 그리고 우리 딸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 따질 거야. 수민은 걱정됐어요. 그러면 현우 오빠가 자신을 돈 때문에 다시 좋아하게 될까 봐서 말이에요. 그럼 그런 놈이야.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수민아, 우리가 너에게까지 숨긴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어. 현우가 정말 널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 말이야. 다음 날 부모님은 정말로 현우네 집으로 가셨어요. 수민도 준호를 안고 함께 갔죠. 현우는 아직 병원에 있었고 시부모님만 계셨어요. 수민의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시어머니가 네, 어서 오라고 대답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갑작스럽게 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을 하셔야죠. 아버지가 죄송하다며 급한 일이 있어서 왔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사실 오늘 온 건 수민이 일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벌써부터 방어적으로 나왔어요. 수민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네셨어요.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그것은 현우 의료재단 설립 계획서였어요. 설립자 명의는 수민이었고 출자금은 100억 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우 의료재단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아버지도 서류를 보더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현우가 개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수민이 명의로 재단을 만들어서 종합병원을 지을 수 있는 규모로요. 100억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돈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희 집 자산이 300억 정도 됩니다. 아버지의 말에 시부모님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300억이요? 그럼 당신들이... 네, 부자입니다. 그것도 현우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예요.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민이의 안전을 위해 평범한 척 살아왔어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려고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다시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럼
그럼 수민이가. 네, 수민이는 300억 자산가의 외동딸입니다. 현우가 그토록 원하던 종합병원 차려줄 부잣집 며느리였던 거죠. 그때 현우가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거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리둥절했죠.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현우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현우야, 이걸 봐. 현우가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수민의 아버지가 현우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현우 자네, 우리 딸과 결혼할 때 뭘 바랬는가? 현우가 자신은 수민이를 사랑해서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그런가요? 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병원을 차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던데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민이는 그런 능력이 충분한 아이였어요. 다만 저희가 숨겨왔을 뿐이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현우 자네가 수민이를 진짜 사랑한다면 가난해도 상관없어야 했어. 하지만 시댁에서는 계속 수민이를 무시하고 업신여겼지.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어요. 저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만약 알았다면.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어요.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수민이를 공주처럼 모셨을 건가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결국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현우가 수민에게 다가왔어요. 수민아, 정말 몰랐어. 미안해. 하지만 수민은 차갑게 말했어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가난해서 무시해도 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현우가 그게 아니라며 자신이 정말 몰랐다고 변명했어요. 어머니가 말씀을 끊으셨어요. 사위, 우리에게 할 말이 더 있다네. 지은이라는 여자와는 어떤 관계인가? 현우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게 없어. 수민이가 임신해서 입원했을 때도 그 여자와 만났지? 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요. 지은이와 현우가 다시 만나면 어때요? 지은이가 훨씬 나은 애라고요. 현우가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은이는 약사고 부모님도 병원 이사장이시고 그런 애와 우리 시골. 아, 이런. 시어머니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났어요. 수민의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든 걸 알겠군요. 결국 돈이 있으면 좋게 봐주고 없으면 무시하는 거군요. 시어머니가 아니라며 그게 아니라고 허둥지둥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때 현우가 무릎을 꿇고 수민에게 빌었어요. 수민아,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수민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현우 씨, 이제 와서 무릎 꿇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우가 자신이 정말 바보였다며 지은이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 제가 입원한 날 만났나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민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골 여자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 사실을 숨겼죠. 현우가 왜 숨겼냐고 물었어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저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현우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말이에요. 현우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정말 변하겠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수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수민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신청서였어요. 이혼하겠어요. 현우가 안 된다며 아이도 있다고 소리쳤어요.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 같은 아버지보다는 제가 혼자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시어머니도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또 다른 반전이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한 젊은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수민 누나, 안녕하세요. 그 남자는 민준이었어요. 현우의 의대 후배인 민준 말이에요. 현우가 당황하며 민준에게 왜 여기 왔냐고 물었어요. 민준이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말? 어머니께서 저에게 수민 누나에게 접근해서 불륜 누명을 씌우라고 하셨잖아요. 현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는 당황했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어머니 말을 들으려고 했어요. 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민준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민준은 계속했어요. 하지만 수민 누나를 알아갈수록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속일 수 없어서 이렇게 와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우는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시어머니가 그건 이라고 말을 더듬었어요. 대답해요. 정말 민준이를 시켜서 수민이에게 불륜 누명을 씌우려고 했어?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래, 했어. 너랑 지은이가 다시 만나게 하려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현우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현우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며 소리쳤어요. 수미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현우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모든 조건을 수락했거든요. 수미는 준호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맡는 고향의 냄새, 부모님의 따뜻한 품이 정말 그리웠어요. 어머니가 수민과 준호를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정말 후련해요. 수미는 정말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시어머니의 구박도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우선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었죠. 아버지가 수민을 부르셨어요. 수민아, 아빠가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세요? 현우 의료재단 말이야. 현우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어. 수민이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민준이라는 젊은 의사가 있지 않니? 그 친구가 정말 실력도 좋고 인성도 바른 것 같던데. 수민도 민준을 생각해 보니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민준은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고 의사로서의 실력도 뛰어났거든요. 민준 씨에게 제안해 볼까요? 며칠 후 수미는 민준을 만났어요. 민준 씨, 그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민준은 진심으로 미안해했어요. 아니에요, 누나.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수민이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오히려 고맙다고 했어요. 덕분에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말이에요. 민준이 누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어요. 사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수민이 현우 의료재단 계획을 설명하자 민준의 눈이 번쩍했어요. 정말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민준 씨는 실력도 좋고 인성도 바르잖아요.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민준이 정말 감사하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어요. 민준은 정말 기뻐했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항상 기회가 부족했는데 이런 큰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몇 달 후
현우 의료재단의 첫 번째 병원이 문을 열었어요. 이름은 희망의료원이었죠. 수민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어요. 개원식 날 수민은 정말 뿌듯했어요. 자신의 돈으로 만든 병원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민준이 수민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누나, 정말 고마워요. 이 모든 게 누나 덕분이에요. 민준 씨가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개원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민은 우연히 현우를 만났어요. 수민아, 현우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이혼 후 지은과 만났지만 지은은 현우가 수민과 이혼하자마자 관심을 끊어버렸거든요. 지은이 원했던 건 성공한 의사 현우였지 실패한 현우는 아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민은 차갑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현우가 자신이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후회요? 너를 잃은 것도 그렇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깨달았어. 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에요. 현우가 혹시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냐고 물었어요. 수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우 씨,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현우는 그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수민의 표정에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몇 개월이 더 지나고 수민과 민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민준은 처음부터 수민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했어요. 시어머니의 사주를 받았을 때도 실제로는 수민을 속이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민준이 수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누나, 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 누나를 좋아해요. 수민은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민준 씨, 민준이 말했어요. 누나, 저는 처음부터 누나를 좋아했어요. 어머니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누나를 속일 수 없었어요. 민준의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누나가 이혼하고 나서도 당당하게 멋지게 사는 걸 보고 더욱 존경하게 됐어요. 수미는 잠시 생각했어요. 민준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무엇보다 수민을 진심으로 대해줬죠. 수민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어요. 누나, 급하지 않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수민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수민과 민준은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민준은 수민의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시련을 겪고도 이렇게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된 수민을 더욱 사랑했죠. 민준이 준호도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민준 씨, 저는 준호를 제 아들처럼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누나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2년 후 수민과 민주는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축복받는 결혼이었어요. 결혼식 날 수민은 정말 행복했어요.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수민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수민아, 행복해 보인다. 네, 정말 행복해요. 수민의 병원 사업도 성공적이었어요. 희망의료원 외에도 2개의 병원을 더 열었고 모두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수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준호에게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었죠.
준호가 민준에게 오늘 병원에서 뭐 했냐고 물었어요. 민준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줬다고 답했어요. 우와, 아빠는 정말 멋져요. 준호는 민준을 정말 좋아했어요. 생물학적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를 만난 거죠. 어느 날 수미는 우연히 현우의 소식을 들었어요. 현우는 결국 작은 동네 의원을 겨우 열었지만 환자도 별로 없고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어요. 지은은 현우와 헤어진 후 다른 부자 남자와 결혼했고 시어머니는 현우에게 실망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했어요. 수미는 그 소식을 들어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민준이 수민의 표정을 보며 뭔 생각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우리 가족 생각만 하고 있어요. 누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수미는 정말 행복했어요.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5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수미는 현우의 옛 병원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곳은 이제 수민통합의료센터가 되어 있었어요. 현우가 운영난으로 문을 닫은 그 자리를 수민의 재단이 인수해서 새롭게 만든 거였어요. 민준이 수민의 옆에 서서 말했어요. 감회가 새로우시죠? 그러게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수민은 과거를 회상하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때 준호가 뛰어와서 수민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가 만든 병원이에요? 응, 그래. 와, 정말 커요.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준호는 이제 7살이 되었어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수민이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왜 이런 병원을 만들었는지 알아?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려고요? 맞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야. 수민이 준호를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엄마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주고 싶었어. 돈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마음이요? 응.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도 커서 아픈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그래, 우리 준호도 마음 착한 사람이 되렴. 수미는 준호를 내려놓고 병원 입구를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한 희망의 장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 병원은 희망의 장소였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돈 많은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민준이 오늘 새로운 의료진 면접이 있다고 말했어요. 어떤 분들이 오나요? 젊은 의사들이 많이 지원했어요. 모두 누나의 철학에 공감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민의 철학은 간단했어요. 모든 환자를 똑같이 대하고 돈이 없어도 최선의 치료를 해주는 것이었죠. 이런 철학 때문에 수민의 병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정말 사랑받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민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만약 처음부터 내가 부자라는 걸 밝혔다면 어땠을까? 현우는 아마 수민을 공주처럼 모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도 극진히 대했을 테고요.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의 민주는 달랐어요. 수민이 부자라는 걸 알기 전부터 진심으로 대해줬거든요. 민준이 뭔 생각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과거 생각을 조금 했어요. 후회되는 일 있어요? 수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느끼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만약 처음부터 순탄했다면 지금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민준 씨도 만나지 못했겠죠.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누나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누나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준호를 재우면서 수미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 해줄게. 무슨 이야기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나 돈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 착한 마음, 따뜻한 마음. 그런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아빠는 마음이 착해요? 응, 아빠는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 거야. 저도 아빠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수미는 준호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만은 겉모습이나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미는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수민아,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네,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처음에는 걱정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 만약 처음부터 우리가 부자라는 걸 밝혔다면 현우 같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못 봤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수미는 정말 부모님께 감사했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딸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기다려 주셨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준호한테 동생을 만들어줄 생각은 없냐고 물으셨어요. 수민이 웃으며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어요. 사실 민준과 이미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어요. 둘 다 아이를 더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그날 오후 수민은 병원에서 특별한 환자를 만났어요. 가난한 할머니가 수민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술비가 없어서 다른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었는데 수민의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게 된 거였어요. 괜찮으세요? 이제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의 말에 수미는 뿌듯했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병원을 만든 거였어요. 수민이 할머니께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선생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할머니가 가신 후 민준이 수민에게 말했어요. 누나, 정말 보람되죠? 그래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수민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그날 밤 수민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어서 뿌듯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들도 이제는 그냥 안쓰럽게 느껴진다. 사람은 정말 변하는구나. 나도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민준과 준호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마지막 페이지에 수미는 이렇게 썼어요. 돈이 있어도 겸손하게 살자.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자.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자. 그것이 수민이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수미는 이제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현우가 무시했던 그 시골 여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수미는 그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늘 감사합니다.